카인과 아벨, 아브락시스, 악의 세계. 무슨 말이지? 얇지만 밀도가 어마어마한 책. 데미안, 이 영상 하나로 끝내시죠. 그럼 시작. 이 책의 주인공은 데미안이 아니라 에밀 싱클레어라는 남자아이입니다. 이야기는 싱클레어가 10살쯤부터 시작됩니다. 싱클레어는 유복한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부유하신 부모님과 똑똑한 누나들 사이에서 막내 아들이었던 싱클레어는 당시 부유한 집안의 자녀들만 다닐 수 있었던 라틴어 학교에 다녔습니다. 싱클레어는 자기 집이 깨끗하고 잘 정리되어 있어서 선한 밝은 세계라 여겼습니다. 하지만 싱클레어는 근처 공립학교 친구들에게 늘 호기심이 있었습니다. 그 친구들은 소란하고 요란스럽고 음침하고 폭력적이었지만 그런 어두운 세계에 더 끌림을 느꼈습니다. 싱클레어는 종종 공립학교 친구들이랑 어울려 지냈는데 그중 난폭하고 또래보다 덩치가 큰 프란츠 크로머라는 아이가 있었습니다. 그들은 서로 어울려 놀 땐 자기가 얼마나 나쁜 행동을 저질렀는지에 대해 자랑처럼 늘어놓곤 했습니다. 그들의 이야기를 가만히 듣고만 있던 싱클레어에게 아이들의 시선이 멈췄습니다. 싱클레어는 당황하여 자신도 무슨 말이라도 해야겠다 싶어서 거짓말을 늘어놓기 시작합니다. 나는 저번에 물방아 근처 과수원에 있는 사과를 몽땅 훔쳤어. 진짜? 과수원 아저씨가 범인을 찾고 계시던데 내가 그럼 말씀드려도 되겠지? 어? 싱클레어의 어색한 말을 들은 아이들은 바로 거짓말인 걸 알아차렸습니다. 프란츠 크로머는 싱클레어가 사과를 훔친 사실을 과수원 아저씨께 말씀드린다는 약점을 잡아 싱클레어에게 조금씩 돈을 받았습니다. 프란츠 크로머는 싱클레어의 집 앞에서 휘바람 소리를 내면 싱클레어는 바로 돈을 가져다 줘야만 했습니다. 싱클레어는 어쩔 수 없이 부모님의 방에 가서 돈을 몰래 가져와야 했고 돈을 다 갚았는데도 프란츠 크로머는 계속해서 싱클레어를 불러내 괴롭히고 협박해서 돈을 받아갔습니다. 날이 갈수록 두려움과 걱정에 시달리던 싱클레어의 낯빛은 점점 어두워졌습니다. 양말 바람으로 살금살금 어머니 방으로 들어가 어머니 책상에서 내 저금통을 집어들었을 때는 기분이 나빴다. 그러던 어느 날 학교에 싱클레어보다 나이도 많고 어른스럽고 잘생긴 데미안이라는 아이가 나타났습니다. 신비로운 친구 데미안은 싱클레어의 고민을 꿰뚫어본 후 더 이상 프란츠 크로머가 싱클레어에게 돈을 가져가거나 괴롭히지 않도록 해결해줬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한 거냐고 묻는 싱클레어에게 데미안은 크로머가 또 괴롭힌다면 데미안을 기억해라고 전해달라는 한마디만 남겼습니다. 그 후로 크로머는 싱클레어에게 찾아가 불러내지도 않고 마주쳐도 모르는 척을 했습니다. 싱클레어는 신비로운 데미안이 어떻게 해결한 건지 궁금했지만 일단 크로머와의 일이 해결됐음을 다행으로 여겼습니다. 데미안은 싱클레어에게 카인과 아벨에 대한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누구나 악이라고 말하는 카인이 사실은 악인이 아니라 뛰어나고 용기 있는 자고 아벨은 비겁한 사람이라는 이야기였습니다. 혼자 남은 나는 그 어느 때보다 혼란스러웠다. 그가 가버리자마자 내게는 그가 말해준 모든 말이 터무니없어 보였다. 카인이 고귀한 인간이고 아벨이 비겁자라고, 카인의 표적이 표창이라고. 그것은 어처구니 없는 이야기였다. 신성모독이고 극악무도했다. 싱클레어는 그 후 일부러 데미안을 멀리했습니다. 데미안은 자신과 크로머와의 악연을 알고 있는 사람이기도 했고 데미안 또한 크로머와 별반 다르지 않는 자신과 같은 선의 세계에 속해 있지 않는 사람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데미안의 이야기가 싱클레어의 의식과 세계를 더 넓혀준 건 분명했으나 싱클레어는 크로머와의 일이 겨우 해결되어 안전한 선의 세계로 다시 돌아오게 됐는데 다시 다른 세계에 대해 알고 싶지 않았습니다. 싱클레어는 방학이 끝나고 다른 학교로 전학을 가게 됩니다. 그곳에서 싱클레어는 술과 담배, 쾌락에 빠져 살면서 방탕한 학교 생활을 했습니다. 계속해서 날아오는 경고장과 퇴학의 위기에 서 있었지만 싱클레어는 전혀 개의치 않았습니다. 나는 더 이상 끼워주는 어린애가 아니라 주모자고 스타였다. 유명한 대담무쌍한 술집 출입객이었다. 나는 다시 어두운 세계, 악마 소속이었고 그 세계에서 명사였다. 그러다 싱클레어는 이름도 제대로 모르는 한 여자 아이에게 마음을 빼앗기게 됩니다. 싱클레어는 그 여자 친구에게 다가가지도 못하고 멀리서만 바라보며 그녀의 이름을 몰랐기에 베아트리체라는 이름을 지어주었습니다. 그 후 예전에 해오던 방탕한 생활을 모두 접고 술집 출입과 밤에 나돌아다니는 일도 그만뒀습니다. 싱클레어는 다시 책을 읽고 산책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싱클레어는 베아트리체를 그리기 시작했는데 다 그리고 나니 여자인 것 같기도 하고 남자인 것 같기도 했습니다. 뒤늦게 비로소 그림 속 얼굴이 데미안의 얼굴이란 걸 알아차렸습니다. 데미안의 얼굴과 완전히 똑같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분명히 데미안의 얼굴이었습니다. 싱클레어는 새 그림을 그려 자신의 이름도 적지 않고 그림이 그에게 닿든 닿지 않든 간에 데미안의 예전 집 주소로 그림을 보냈습니다.
놀랍게도 싱클레어에게 데미안으로부터 답장이 왔습니다. 새는 알에서 나오려고 투쟁한다. 알은 세계이다. 태어나려는 자는 하나의 세계를 깨뜨려야 한다. 새는 신에게로 날아간다. 신의 이름은 아브락사스. 그 후 싱클레어는 신이기도 하고 악마이기도 한 아브락사스의 자취를 찾기 위해 도서관을 가서 관련 책들을 열심히 봤습니다. 그러다 어느 교회의 작은 교회에서 들리는 오르간 연주 소리를 듣고 싱클레어는 늘 교회 옆에 앉아 귀를 기울였습니다. 그러다 오르간의 연주자였던 피스토리우스와 알게 되어 둘은 철학이나 아브로사스에 대한 이야기를 자주 나눴습니다. 피스토리우스는 한때 신학도였고 목사까지 될 뻔했지만 그 길을 그만두고 방황하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싱클레어는 피스토리우스와 함께 대화를 나누며 내면의 성장을 이뤘고 점점 피스토리우스의 이야기가 고리타분하게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피스토리우스, 내가 갑자기 말했다. 스스로도 놀랄 만큼 악의가 담겨 있었다. 제게 다시 한번 꿈 이야기를 들려주셔야겠어요. 밤에 꾸신 진짜 꿈 이야기를요. 지금 말씀하시는 것? 그건 참 빌어먹게 골동품 냄새가 나네요. 대화 도중 갑자기 나온 싱클레어의 날카로운 말에 피스토리우스는 인정하며 씁쓸하게 웃었지만 싱클레어 눈에도 자신의 인도자였던 피스토리우스가 입은 상처에 고통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싱클레어는 자기가 뱉은 말을 후회했습니다. 둘은 화해하진 못했지만 계속 친구 사이였습니다. 하지만 예전과는 크게 관계가 달라졌고 다시는 예전으로 돌아갈 순 없었습니다. 싱클레어는 방학 때 데미안이 어머니가 살던 집에 몇 번 갔습니다. 그러나 집에는 아무도 없었고 집주인만 있을 때 늙은 부인이 보여준 데미안의 어머니 사진을 보자마자 싱클레어는 심장이 터질 것 같은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작은 사진을 보았을 때 심장의 고동이 멈추었다. 그것은 내 꿈의 영상이었다. 그녀였다. 키가 크고 거의 남자 같은 여성의 모습, 아들과 비슷한데 어머니다운 표정, 엄격한 표정, 깊은 열정의 표정을 지녔으며 아름다우면서 유혹적이고 아름다우면서 접근할 수 없었다. 수호자이자 어머니, 운명이자 연인이었다. 그녀였다. 싱클레어는 대학에 등록하고 길에서 우연히 데미안을 만나게 됩니다. 그러고 둘은 데미안의 집으로 갔고 싱클레어는 사진이 아닌 실제로 데미안의 어머니를 만났습니다. 내 꿈속에서보다도 더 당당하게 그녀는 내 앞에 서 있었다. 그녀 곁에 있음은 사랑의 행복이었다. 그녀의 시선은 성취였다. 데미안의 어머니는 싱클레어에게 자신의 가까운 친구들은 자기를 에바 부인이라고 부른다고 알려주며 당신도 원한다면 그렇게 불러도 좋다고 말했습니다. 그 후로 싱클레어는 에바 부인의 집을 매일같이 찾아갑니다. 같이 있고 보는 걸로는 부족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싱클레어는 에바 부인과 껴안고 싶었고 손잡고 싶었습니다. 그러다 에바 부인은 싱클레어의 사랑을 눈치채고 싱클레어에게 말합니다. 싱클레어, 당신의 사랑은 나에게 끌리고 있어요. 언젠가 내가 아니라 당신의 사랑이 나를 끌면 그러면 내가 갈 거예요. 나는 선물을 주지는 않겠어요. 쟁취되겠습니다. 그 후 싱클레어는 데미안의 집도 가지 않은 채 마음속으로 간절히 에바 부인을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자신의 집 앞에 에바 부인이 아닌 데미안이 말을 타고 달려와 싱클레어에게 곧 터지게 될 전쟁 소식을 미리 알려줍니다. 그렇게 데미안은 대위로 전장으로 나가고 싱클레어도 전장으로 나갔습니다. 그리고 싱클레어는 전장에서 날아오는 폭탄 파편에 맞습니다. 그녀의 이마에서 별들이 튀어나왔다. 수천 개의 빛나는 별들이. 그 별들은 찬란한 포물선을 그리며 검은 하늘 저편으로 휙 떨어졌다. 별들 중 하나가 환한 음을 내며 똑바로 나를 향해 씩 날아왔다. 나를 찾고 있는 것 같았다. 그러더니 별이 요란한 소리를 내며 수천 개의 불꽃으로 쪼개져서 나를 획 끌어올렸다가 다시 땅바닥으로 내동댕이 쳤다. 천둥 같은 소리를 내며 내 머리 위에서 세계가 무너졌다. 나는 포플러 가까이에서 흙과 상처로 뒤덮인 채 발견됐다. 싱클레어가 정신을 차리고 일어났을 때 싱클레어의 침상 바로 옆 매트리스에는 데미안이 있었습니다. 데미안은 싱클레어에게 자신은 이제 떠나야 한다고 말합니다. 이제는 불러도 말을 타거나 기차를 타고 달려오지 못하고 그럴 땐 자신의 내면으로 귀를 기울여야 한다고 말하며 에바 부인이 전해준 키스를 전달해 주었습니다. 싱클레어는 눈을 감았고 입술 위에 가벼운 입맞춤이 느껴졌습니다. 다시 잠에 들었고 아침에 사람들이 깨워 일어났을 때 바로 옆에 매트리스에는 막스 데미안이 아니라 한 번도 본 적 없는 낯선 사람이 그곳에 누워 있었습니다. 그렇게 소설 데미안은 마무리가 됩니다. 자, 어떠셨나요? 내 속에서 솟아나오려는 것, 바로 그것을 나는 살아보려고 했다. 그러기가 왜 그토록 어려웠을까? 이 책의 첫 문장입니다. 첫 문장부터 위로받는 느낌이라 너무 마음에 들더라고요. 우리 모두 태어나고 어린이가 되고 청소년이 되고 어른이 되는 과정 속에서 각자만의 고충도 있고 잘 살아보려고 발버둥 치는 순간들도 오죠. 책 데미안은 싱클레어의 어린 시절부터 방황하는 사춘기를 거쳐 딱 아름다운 청춘에 대한 이야기까지 담아놓은 책인 것 같습니다.
싱클레어와 크로모의 갈등 이야기에서는 어린 시절 생각이 많이 났습니다. 그 시절에는 지금 생각하면 별일 아닌 일도 하늘이 무너질 것처럼 버겁고 힘든 고충이 될 수 있는 나이니까요. 덩치 큰 크로머를 무서워하고 사춘기 시절 방황하다 좋아하는 여인을 만나 다시 정신 차리는 싱클레어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 또한 알을 깨고 나와 좀 더 성숙된 사람이 되는 경험은 모두가 한 번은 거쳐야 하는 길입니다. 싱클레어를 지켜주고 또 다른 시각을 던져주었던 데미안도 싱클레어가 알을 깨고 나오는 순간 사라져버린 싱클레어의 수호신 같은 존재가 아니었을까요? 이 책은 출간 당시 헤르만 헤세가 에밀 싱클레어라는 익명으로 출간했었는데 책 성공 이후 문체가 헤르만 헤세 같다고 밝혀졌다고 합니다. 마지막에 싱클레어가 전장 중 파편을 맞는 장면은 헤르만 헤세가 문학적으로 참 잘 표현한 글을 보고 감탄하며 읽었습니다. 싱클레어는 프란츠 크로머, 막스 데미안, 피스토리우스, 에바 부인 등등 여러 사람을 만나면서 정신적 성숙과 한 인간의 자기완성을 그리는 과정을 보여줬습니다. 책에서 데미안은 싱클레어에게 스스로의 여러 가지 속성이 있음을 직면하라고 말하고 아브락사스라는 선과 악이 공존하는 신과 카인과 아벨에 대한 일반적인 견해를 벗어나는 생각을 말해줍니다. 즉 청소년 권장 소설이기도 한 책 데미안에서는 우리가 모르는 내면의 또 다른 나, 즉 무의식 속의 나를 찾으며 마음속을 탐험하는 과정을 그린 책 같습니다. 여러분들도 데미안 꼭 한번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신만의 또 다른 의견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